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자료는요. 정부의 조세 지출 축소 움직임에 관한 것입니다. 네, 이게 요즘 나라 살림 걱정이 커지면서 나오는 이야기죠. 맞아요. 올해만 해도 거의 78조 원, 그 정도 세금 감면, 그러니까 조세 지출을 좀 줄여보겠다 뭐 이런 계획인데요. 특히 그 일몰이라고 하죠. 올해로 효력이 끝나는 조세 특례가 한 70개 정도 되는데 이걸 주로 들여다보겠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왜 정부가 이런 카드를 꺼냈는지, 또 어떤 항목들이 주로 거론되는지, 그리고 이게 또 쉬운 문제는 아닐 텐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그렇죠. 당신이 이 복잡한 세금 정책의 핵심을 딱 잡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중요한 내용만 쏙쏙 뽑아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정부가 왜 하필 지금일까요? 이 조세 지출 축소 카드를 꺼낸 이유요. 자료 보니까 그 국세 감면율이 많은 게 있던데. 아, 네. 국세 수입 대비 잔면액 비율이요. 네. 그게 3년 연속으로 법정 한도를 넘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여상치가 15.9%, 법정 한도는 15.2%인데 이미 넘어섰어요. 이게 그냥 숫자만 보면 안 되고요. 그 이면을 봐야 하는데 사실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나라 살림이 벌써 17년째 적자 생태거든요. 17년이요. 와. 네. 그리고 국가 채무도 GDP 대비 거의 50%에 육박하고요.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에 뭐랄까 빨간불이 제대로 켜진 거죠. 상황이 심각하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 허리띠 졸라매는 걸 미룰 수가 없다. 이런 절박함이 좀 깔려 있는 겁니다. 조세 지출 축소가 정말 시급한 과제가 된 배경이죠. 여기가 또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인데 여러 조세 특례 중에서 특히 두 가지가 주목받고 있잖아요. 네, 그 신용카드 소득 공제하고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이요. 맞아요. 이 두 개만 합쳐도 연간 감면액이 어마어마하던데요. 신용카드가 한 4조 3천억 원, 중소기업 감면이 2조 5천억 원. 와, 거의 7조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정확히는 기재부 평가를 보면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인가요? 신용카드 공제 같은 경우는 원래 목표가 과세 투명성 확보였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미 2016년에 충분히 달성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아, 목표는 이미 달성했다. 네. 그리고 중소기업 감면은 원래는 좀 어려운 기업을 딱 집어서 도와주자 이런 취지였는데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중소기업이 다 혜택을 받게 되면서 아, 취지가 좀 흐려졌다. 그렇죠. 정책 효과가 좀 희석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정책의 실효성이나 원래 목표 달성했는지 이런 걸 따져서 종료나 축소를 검토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목표 달성은 그렇다 쳐도요. 특히 신용카드 공제는 진짜 많은 직장인들한테는 연말정산 때 엄청 중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체감이 크죠. 이거 줄이거나 없애면 이거 뭐 사실상 증세 아니냐 이런 반발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정부가 그 정치적인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예요. 정부가 칼을 뽑긴 했는데 이걸 쉽게 휘두르지 못하는 이유죠. 그리고 경기 상황도 무시 못하잖아요. 자료에도 나오지만 지금 경기도 썩 좋지 않은데 세금 혜택까지 줄이면 소비가 더 위축될 수 있다 이런 걱정도 있고요. 하긴 그러네요. 게다가 또 뭐 곧 있을 조기 대선 결과에 따라서 정책 방향이 확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변수가 많습니다. 이해관계자들 저항도 만만치 않겠네요, 그럼. 당연하죠. 그 저항이 얼마나 현실적인지는 지난 5년간 통계가 딱 보여주는데요. 통계요? 네, 놀랍게도 자료를 보면요. 일몰이 도래했던 조세 특례 중에 무려 87.3%가 연장됐어요. 아, 87.3%요? 거의 대부분 그냥 연장해줬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87.3%라는 숫자가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이건 일몰이라는 제도가 재정 관리 도구로서 거의 힘을 잃었다. 사실상 정치적인 협상 대상이 돼버렸다. 이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죠. 아,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거군요. 네, 당신께서 주목하셔야 할 점은 이것 때문에 장기적인 재정 계획 세우기가 정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일몰 제도만으로는 안 된다.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대안들이 있나요? 뭐 조세 지출 총량을 관리하자거나 우선순위를 정해서 좀 덜 중요한 것부터 없애자거나 아니면 항목별로 연장 횟수를 제한하자 뭐 이런 제안들이 있고요. 좀 더 근본적으로는 재정 준칙, 그러니까 나라 빚이나 적자 수준을 법으로 딱 정해서 관리하는 틀, 이걸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논의가 당신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결국에는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는 그 당위성, 이거랑 또 녹록지 않은 경제 현실, 그리고 정치적인 부담감 사이에서 정말 어려운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복잡한 현실 속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거죠. 기재부도 아직 결정된 건 없다, 이렇게 신중한 입장이긴 한데 앞으로 논의가 어떻게 될지 잘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이 균형의 점을 찾아라는 과정에서 당신이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질문은 이겁니다. 자료에서도 드러났듯이 이런 정치적인 논리하고 이해관계자들의 거센 반발 속에서 과연 일몰제도가 다시 실효성 있는 재정관리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그냥 연장되는 운명을 반복하게 될까요? 이 조세 지출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 또 다가올 선거에서 각 주자들이 재정 운영에 대해 어떤 계획을 내놓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